네, 안녕하십니까. KF-21 보라매의 첫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공격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투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대의 KF-21 시제기가 출격하여 시제 2호기는 시제 3호기는 기총 사격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뽐냈는데요. 그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미티어 미사일 4발 주위계 각각 미사일 1발 탑재 미티어 미사일 분리 20mm 기관포 100발 사격. 보신 바와 같이 테스트용 미티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기총 사격 역시 막힘없이 진행되며 KF-21의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KF-21의 무장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갑작스러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드러난 기총의 구조상 KF-21은 절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KF-21 무장 테스트 소식이 들리자마자 빠르게 영상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한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 속 KF-21의 외부 무장창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한국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스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장창이 없는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모든 무기를 밖에 걸어둔 상태에서 스텔스가 가능한지? 내부 무장창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비에로 CK3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총 포트를 지적한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에도 전투기에 있어서 기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장이지만 전투기의 RCS가 높아지고 공기역학 구조가 방해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KF-21 역시 기총 포트가 열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에로 CK3로 개량을 거친다고 해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KAI에서 과거 미리 특허 출원을 해두었던 기발한 해결책이 발굴되며 무지성으로 비난하던 이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KAI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 특허를 출원했었는데요. 기존의 기총 포트는 기총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잔해 및 연기 등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RCS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도어형 기총 포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닫힌 상태로 비행하다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 유압 시 구동계가 작동해 덮개가 열려 기총이 발사되는 구조로 RCS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투기에 정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투기의 정비 효율과 장비의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중량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예 기총을 제거한 F-35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죠. 스텔스 전투기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술적 환경상 기총은 KF-21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였기에 KAI에서는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일회용 무장 커버입니다.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무장 커버는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의 개방 영역을 덮고 있으며 항공기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다가 근접 교전이 벌어져 기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총에서 발사된 탄약에 의해 무장 커버가 파괴되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무장 커버의 잔해가 탄도 궤적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리섬유나 일렉트로닉 유리섬유 등 가벼우면서도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될 것입니다. 전투기에 덮개 하나를 올린 이 단순한 구조의 일회용 무장 커버를 통해 KF-21은 F-35나 F-22와 같이 복잡한 구동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한번 쏘면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전투기가 귀환한 후 예비 커버로 교체만 하면 끝나기에 별도의 정비 절차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도어형 커버와는 정비 용이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파괴된 이후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스텔스기가 기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총으로 근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주변 제공권은 이미 장악한 후일 테고 근접 교전에서 기총을 사용할 상황이라면 이미 스텔스 성능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교전 이후 추적당하며 후퇴할 경우에도 전면 RCS보다 후면 RCS가 더 중요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장의 위험이 있는 구동계와 달리 KAI의 일회용 무장 커버는 100% 설계자와 파일럿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전투기 부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에 전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할 기술이었죠. KF-21에 탑재되어 있는 기총은 F-15, F-18, F-22에 장착되어 운용 중인 M61A 발칸 게틀링 기관포인데요. 기존 M61 발칸 게틀링포를 경량화 및 현대화 시킨 기관포로 그 최대 연사속도는 무려 분당 6,600발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발의 20mm 탄으로 탄막을 형성시키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미사일과 레이더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투기 교전이 BVR 교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F-4의 기총을 제거했었다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를 상대로 공중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팅 교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도 기총은 반드시 있어야 할 무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 기총과 함께 미티어 미사일이 하부 반내리평 무장창에서 무사히 분리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었으니 왼쪽 주익에 달려있는 붉은색 미사일은 진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추 역할을 수행하는 더미 미사일이었고, 오른쪽 주익에 달려있는 미사일은 바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였습니다. 본래 KF-21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쓰이고 있는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인데다가 군수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KF-21이 국산 AESA 레이더를 채택하면서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 통합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는데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군의 유럽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영국의 미티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독일의 IRIS-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IRIS-T 미사일은 기존 NATO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미사일로 추력 편향 기술을 접목하여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의 유효 사거리는 25km에 달하는 IRIS-T 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거리가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무려 6배나 향상되었으며 전파방해 대응 능력과 적외선 교란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계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도입된 IRIS-T는 조종사의 HMD와 연계하여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5세대 대공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즉 적 전투기가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RIS-T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에 이은 KF-21의 두 번째 공대공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IRIS-T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KF-21이 강력한 공중제압 능력을 갖출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의 무장시험 성공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했는데요. 기사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지 않는 건 밑바닥 없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 폴란드도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며 KF-21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한국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도 KF-21의 무장시험 소식을 전했고,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담한 개발 계획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KF-21 실사격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감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공업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투기는 서방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는 단 2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한 KF-21이지만 KF-21에 장착될 수 있는 무장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들까지 포함해 공대공, 공대제, 공대함 등 13종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을 갖추게 될 KF-21이 완전 스텔스화까지 이루어지는 비에로시 K3 개량을 마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강의 공군은 한국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천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적들을 초토화시킬 화력을 갖춘 보라매의 완벽한 비상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